이혼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이게 이제 두 가지 개념이 있어서 그래요. 우리는 집단주의이기 때문에 집안과 집안의 결혼이에요. 이 결혼이라고 하는 게 그래서 혼사는 기울면 안 된다는 둥 뭐 이렇게 하는 거고, 지금도 가장 크게 부담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결혼입니다. 결혼입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무슨 뭐 혼수 집값이 이렇게 안 비쌌을 때는 뭐 비슷한 거 아니요? 이런 얘기를 했지만 지금은 집값이 압도적으로 비싸죠. 그러니까 남자 쪽에서 느끼는 부담이 상당히 큰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그 집안 대 집안의 결혼이 아니라면 부모가 꼭 집을 어느 정도 도와줘야 된다라는 개념도 존재할 필요 없죠. 지일이면. 그래서 이게 집단주의 구조에서 이런 결혼에 대한 문제가 지금 존재하는 거고, 그것 때문에 요즘 결혼을 안 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그거예요. 그러니까 경제력 문제도 있지만, 너는 좋은데 네 집안 식구는 싫대. 얽히고 싶지 않대. 너 때문에 네 주변 사람과 얽히고 싶지 않대. 아니, 그 얘기를 많이 해요. 왜냐하면 집안 대 집안으로 얽히는 거니까, 그러니까는 뭐 예를 들면, 결혼을 하면 처가 쪽에 이제 상례라든지 무슨 결혼식이라든지 이것도 가야 되잖아. 안 가도 되는 자리도 있지만 가야 될 자리도 있잖아. 근데 가보면 누군지도 잘 모르겠어. 언젠가 한번 봤던 듯한 뭐 이런 정도 외에는 아닌데, 거기 가서 아는 척 해야 되고 웃어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 힘들대. 예, 개인주의적으로 산 사람들 입장에서. 그래서 그게 부담된다는 그런 얘기들이 있는 거예요. 살아보면 여러분도 아마 느끼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집단 대 집단으로 봤을 때는 이혼이라는 개념이 성립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 나 혼자가 빠지는 게 아니고 집단일에서 이혼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고, 저는 개인화된 생각을 하는 사람이에요. 개인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 그게 불교예요. 그런 생각하면 재밌잖아. 우리나라 이혼율이 지금 줄고 있어요. 주는 이유는 뭐냐면 다행이 아니고 안 가서 준다는 거예요. 결혼율이 너무 낮기 때문에 이혼도 결혼을 해야 이혼을 하지, 혼자서 뭐 이혼할 수는 없잖아. 근데 이혼할 수밖에 없는 구조는 너무 오래 살아서예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혼자 산 것도 있고, 지금은 혼자 살면서 맞추기 상당히 어려워요. 누군가 희생을 해야 되는데, 그게 쉽냐? 그냥 생각해봐도. 그리고 좋을 때는 양보하지. 몇 년 살아봐라. 양보가 되나? 네가 양보해라. 네가 가라 하와이. 그러다가 그 친구도 칼부림하는 거 아니오. 네가 양보해라. 네가 가라 하와이. 그래서 이 이혼에 대한 가치관도 유교적 가치관하고 그 다음에 기독교 가치관도 달라요. 기독교도 신 앞에서 맹세를 해서 붙은 거기 때문에 이혼 불가입니다. 그래서 그 이혼하려고 만든 게, 교회에서 이혼 안 시켜주니까 이혼하려고 만든 게 영국 성공회죠. 영국 왕이 이혼하려고 안 되겠다 이혼 신청을 했는데 교황이 안 해줬죠. 그러니까 그럼 내가 탈퇴 이래가지고 영국 성공회 만드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도 이혼 안 되고요, 유교도 이혼이 안 됩니다. 그리고 이혼하고 싶으면 불교로 하면 불교로 바꾸고 이혼하라는 거. 불교 쪽은 관계없습니다. 자결이에요. 자결. 스스로 결정. 스스로 결정. 그래서 이게 이제 집단주의 문화하고 충돌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불교에서 예전에 동아시아 불교에서 출가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반감이 있었던 게 집안을 등지고라고 하는 개념이 있었던 거죠. 근데 지금은 사실 그 개념이 다 흐려졌죠. 유교가 다 빠져가지고 지금은 뭐 유교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 없잖아. 그러니까 예전 같으면 집에서 떠나서도 안 돼. 그냥 부모님하고 같이 그냥 사는 거예요. 근데 지금 부모님이 그렇게 살기를, 자식들이 그렇게 살아주기를 바라는 사람도 별로 없어. 지가 뜻을 펼치기를 원하지. 아니야, 진짜라니까. 고기를 먹고 여행을 가던 중 참배를 드리고 싶은 절. 그러니까 놀러 갔다가 설악산에 갔다가 백숙 한번 먹고 저 신흥사를 가도 되냐? 그 얘기예요. 절에 갈 때 육식을 하고 가도 됩니다. 관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스님들한테, 대승불교의 스님들에게 정해진 방식이지 해도 됩니다.
그리고 뭐 절복을 입어야 됩니까? 말 같지도 않은 소리입니다. 장신구 다 해도 됩니다. 제발 그 절복 그 회색 입고 다니는 거 난 그거 싫어요. 인생도 착잡하게 생겨가지고 지금 뭐 그게 만약에 내가 빛날 때 그렇게 입으면 그것도 괜찮다. 내가 리즈 시절에 그걸 입잖아. 소화가 된다. 근데 인생이 축축한데 저는 화려한 걸 입고 다니면 좋을 것 같아. 아니 그게 잘 몰라서 그래요. 신도에 대한 규제는 존재하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스님들에 대한 규제지. 그래서 꽃으로 장신구를 하고 예를 들어 인도에서 신도들은 아무 문제 없습니다. 스님들이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자꾸 신도들한테까지 할 필요가 없어. 그리고 뭐 향수를 뿌리고 괜찮아요. 괜찮아. 향수 뿌리고 뭐 관계없어. 아무 문제 없어. 고기 먹는 거 아무 문제 없습니다. 이거 생각 잘못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절에 가니까 재계 차원에서 이래야지. 그 별 필요 없습니다. 이거는 조항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거고, 그냥 사람들 생각에, 그래도 내가 조금이라도 이렇게 해봐야겠다라고 하고 싶으면 그냥 양치질이나 하고 오시면 됩니다. 아니야, 진짜라니까? 원래 그게 우리나라에는 없었고, 인도나 그런 사찰들에서도 일부 있었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이 문화가 제일 많이 남아있는 게 이슬람 사원들입니다. 그래서 터키나 이런 데 가보면 이슬람, 그러니까는 관광객 오는 데 말고, 관광객 오는 데는 그게 별로 없고, 관광객 말고 신자들 오는 데는, 들어가는 입구에 수도꼭지가 쫙 있죠. 쫙 있죠. 그게 손발 씻고 좀 정결하게 입도 헹구고 와라.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중동에 물 없는 데는 물 부족 국가들은 모래라도 좀 씻어라. 그리고 인도나 동아시아 사찰은 그 앞에 개울을 건너게 돼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게 발 씻고 들어와라. 발 씻고 들어와라. 라고 하는 문화고. 그래서 조금 정결히 한다라는 정도만 있으면 되지, 뭐 고기를 안 먹어야 되고 어쩌야 되고, 됐습니다. 그냥 다 드셔도 됩니다. 그거 아무 신경 안 쓰고, 뭐 고기뿐만이 아니고 뭐 향신료 뭐 관계 없어요. 그거 다 아무것도 없어. 신도 조항 없어. 그리고 외모가 경쟁력이에요. 그래서 외모가 떨어지면 아이템을 잘 장착해야 됩니다. 무슨 뭐 나이 먹었는데 지금도 살 날이 30년이야. 지금부터 관 속에 들어간 듯이 살아서는 대책이 없습니다. 미안한 얘긴데. 그리고 절복 이런 거 회색이 저 불교 복장도 아니에요. 불교는 빨간색하고 노란색이에요. 원래 회색이 쓰이게 된 이유는 이게 동아시아에서 가장 싼 염료이기 때문에, 염료하고 기름은 전 시대를 거쳐서 계속 비쌌었어요. 최근 들어서 염료가 싸진 거예요. 그래서 염료는 비쌌고, 염료 중에서 제일 싼 염료가 이 회색 염료예요. 뭐냐면 잿입니다. 잿물입니다. 잿물. 잿물이 왜 싸냐? 당연한 얘기죠. 뭐 나무 쓰는데 뭐 나무 태워서 썼었는데. 그리고 조금 더 이제 하면 먹물이 되는 거고. 그런 생각하면 재밌잖아. 자, 그리고 여러 가지 기도를 동시에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지, 아니면 한 가지 기도에 집중해서 하는 것이 효과적인지 궁금합니다. 저는 여러 기도를 동시에 하는데 도통 소원 성취가 잘 되지 않습니다. 슬픕니다. 슬픕니다. 야, 향 피우고 하냐? 향 피우고 하냐? 향표. 상중하 기도의 레벨이 3가지가 있습니다. 상중하, 보통 상단, 중단, 하단 뭐 이런 것도 있고, 기도에 3가지가 있는데 3가지 범주로 나누면, 상급 기도는, 제가 그런 얘기 하는데, 제가 이제 월정사에서 금강경 봉찬 기도에서 금강경 기도를 하는데, 금강경 기도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큰 문제 없어요. 그러니까, 딱 생각하면 뭐냐면 고금리 채권
채권, 부도 안 납니다. 근데 왜 사람들이 채권을 하지 않느냐? 금리가 좀 약하죠. 채권은 금액 보장이고 연도만 돌아가면 돌아와. 미국 채권 이런 거 하면 막말로 해서 미국이 설마 망하겠어? 아니 맞잖아. 그런데 안 하는 이유는 돈을 그렇게 놔둬도 되나? 아니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세 종류가 있어요. 이제 상급 기도는 금강경 기도 같은 경우가 가장 안전한 어떻게 보면 고금리 채권이라고 보시면 돼요. 채권이 가장 안전한 자산 하는 거예요. 적금과 채권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그 다음에 이제 한 중간 정도 하면 예를 들면 뭐 금이나 달러나 안 그러면 무슨 뭐 주식이나 주식도 안전한 거 뭐 이 정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중급 정도에 해당하는 게 법화경 이런 게 약간 중급 정도에 해당하는 겁니다. 중급 정도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거는 약간 특정 부분을 더 강력하게 그러니까 내가 뭐 암이 있어요. 그러면 그쪽 부분에 대해서 작동하게 하는 거야. 항암 치료 같은 거야. 그러면 위험 부담이 높을수록 부작용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성을 어떤 부분을 세게 주면 당연히 그것은 해결이 될 수 있지만 그 주변에서 문제성이 발생할 수 있겠지. 그 다음에 신중기도나 뭐 나반기도나 이런 것들은 특수하게 더 세게 치료하는 거. 그게 어떻게 보면 코인 같은 거예요. 코인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 좋아하시는 분 있어. 산신기도 뭐 이런 거. 산신기도, 뭐 나반존자기도, 뭐 그런 거 좋아. 제 주변에도 한 명 있네. 나반존자 그 바가 있습니다. 바가. 바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학급 기도는 별로 그렇게 좋아하진 않습니다. 왜? 배불러서 그럴 수도 있고, 네가 거기까지 안 몰려봐서, 네가 코인 하는 사람의 심정을 아냐? 이렇게 할 수도 있지. 다급하지 않은 거지. 근데 그런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석고하는 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학급 기도는 섞는 거 아닙니다. 학급 기도는 섞는 거 아닙니다. 학급 기도끼리 섞으면 조금 약성이 강한 거를 동시에 쓴다고 생각해봐. 내가 비타민 먹으면서 예를 들어서 뭐 치료약도 좀 먹어. 그럼 큰 문제가 없지. 뭐 보약 먹으면서 내가 약간 뭐 치료약 먹어. 그럼 큰 문제는 없어. 그런데 치료약을 두 가지 센 거를 먹어야 되는 상황이야. 그러면 당연히 의사한테 한번 물어봐야 되지 않을까? 그 의사가 난데. 그 의사가 난데 하지 마. 하지 마. 그래서 짜파게티하고 너구리처럼 시너지 효과를 낼 수도 있고 잘못하면 죽도밥도 안 될 수가 있는데 그 죽도밥도 안 되는 거에 대한 판단이 쉽지가 않아. 그럴 때는 하나만 해. 그러니까 위에 것과 상급, 중급, 하급을 겹쳐서 하는 건 문제가 없어. 근데 하급끼리 막 이렇게 섞는 거는 그게 어떻게 될지 몰라. 아니야, 진짜라니까. 절에 법당에 가서 향을 피울 때 개인 향이 아닌 다른 분이 보시한 향을 피우면 보시한 분의 마일리지가 되고 또 보시한 책을 보고 법문을 읽으면 그 또한 책을 보시한 분의 마일리지로 돌아간다고 하셨습니다. 다 돌아가는 게 아니고 일부가 그러니까 쬐끔은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한 20%는 떼야 되지 않을까? 예를 들면 원래 강에 다리가 없었는데 내가 다리를 놔줬어.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이용하면서 어떻게 보면 공덕이 되는 거지. 그래도 너무 쬐끔 뛰면 그거는 카드 수수료지. 그거는 안 맞는 거고 상당히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거 하는 거가 괜찮다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마일리지를 쌓아야 되는데 마일리지 쌓을 시간이 마땅히 없어. 그럴 때는 그냥 풀어서 쌓는 거예요. 이거는 한꺼번에 여러 군데서 동시에 빼는 거지. 그러니까 뭐가 똑같은 거냐면 아까 그 사금 우리 얘기했었잖아. 사금 이렇게 하는데 내가 혼자 하는 거하고 저쪽에 좀 띄워주더라도 그냥 여러 사람을 돌려. 인건비 주면서 그렇게 돌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자주 하는 방법은 불상 겁나 많은 데 가서 절하는 거.
근데 그것도 이제 모셔놓은 사람들이 있으면 그게 다 그쪽 마일리지가 또 적립이 되고 뭐 이러니까 안 모셔놓은 데 가서 하면 그냥 빈 물상으로 있는데 그런 데 가서 하면 제가 그 가장 대표적인데 한 군데 가르쳐 드릴게요. 중국 낙양의 용문석굴 14만 불 모셔져 있습니다. 14만 불 14만 불 그래서 그냥 가서 절 한 번만 하면 14만 배 무릎 부러지게 한번 해봐라. 14만 배를 할 수 있나? 하루에 3천 배를 해도 안 돼. 넌 나 못 따라온다. 내가 거기서 3배 하고 온다. 그럼 45만 배. 한 42만 배인가? 14만 곱하기 3이면 몇이에요? 30. 응? 42만. 네. 그래서 일부가 돌아가는 거예요. 일부가 돌아가는 거고. 그런 생각하면 재밌잖아. 저는 새벽 기도 때마다 스님 법문을 듣고 꼭 향을 피웁니다. 어유 훌륭하신 분이구만. 그리고 기도 끝날 때까지 피웁니다. 향을 피우고 그걸 기도 끝날 때까지 하는데 한 개만 피우기보다 향공향을 더 크게 올리기 위해서 향을 공향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향이 부처님이나 불보살님과 통하는 메신저예요. 메신저예요. 그래서 그거는 단순히 공향을 올리는 거는 아니에요. 그래서 생략이 불가능한 거예요. 공향이면 생략해도 됩니다. 공향이면 생략해도 됩니다. 그래서 더 크게 올리기 위해서 두세 개를 피우는데 두 개 피우면 안 돼. 홀수다. 1, 3, 5, 7, 9로 가는 거야. 짝수는 훅 간다. 훅 간다. 짝수 쓰는 거 아니야. 그래서 저도 향을 하나 피울 때가 있고 세 개 피울 때가 있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두 개밖에 향이 없는데요. 이런 경우도 있어. 그러면 어떻게 피워야 됩니까? 그러면 하나 꽂고 또 하나를 꽂는 거예요. 같이 꽂는 게 아니고 같이 꽂으면 훅 가는 거고 1 플러스 1이 되는 거지 2가 아니고 많이 피워도 괜찮은지요? 저는 많이 피우는 걸 좋아하는데 환기가 잘 안 되면 너무 많이 피우는 건 바람직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물론 저는 향을 워낙 좋아하는 사람이라 저랑 아마 좀 이렇게 계셔분들은 제가 향로 있으면 상습적으로 계속 피는데 계속 피는데 그러니까 이 정도 급이 아니에요. 저 그냥 뽀글뽀글 막 이렇게 만들어내. 이렇게 계속 뽀글뽀글 만들어내. 그리고 제가 그런 연기 이런 거 되게 좋아해요. 저는. 그래서 이건 뭐 취향일 수도 있고. 그래서 밀폐된 공간에서, 그러니까 아파트나 이런 주거시설에서는 사실은 그렇게 너무 많이 피우는 것은 제가 그걸 어렸을 때 했었죠. 고등학교 때 이런 때는 했었는데 뭐 죽지는 않더라고. 지금까지 살아있는 거 보면 죽진 않아. 나는 내 방에 향연기가 이렇게 잠겨 있었다. 연기, 이게 지금, 그런 행동들을 내가 해서, 우리 아버지가 참 싫어했지. 잘 살고 있습니다. 잘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요즘 새로 지은 아파트는 화재 경보기 울린다던데? 아니야. 농담으로 하는 얘기가 아니야. 진짜 감지된대. 그래서, 아니면 향을 피울 수 있게 뭔가, 뭐, 베란다에서 뭘 하든지, 몰라. 뭐, 알아서 해. 꼭 방에서 안 피워도 돼. 알아서, 창문 열어놓고 하시든지. 그런 생각하면 재밌잖아. 계명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해도 되는 건지 아니면 하면 안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이름 같은데 스트레스 받을 필요 없습니다. 이름, 성형 이런 거 저는 권장입니다. 권장. 안 하고 살 수 있으면 안 해도 좋고, 근데 내가 계명을 생각했다라는 자체가 이미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근데 부가적인 것 때문에 뭐하러 스트레스를 받아? 이름 같은 경우는 성형보다 훨씬 더 가벼운 거잖아. 그래서 그냥
그리고 이 이름이 사람의 자존감에 엄청난 영향을 준다니까? 그럼 부가된 건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름이 촌스러우면, 꼭 이름 촌스러운 사람들이 본명 지어달라고 하고 이래요. 특징 중에 하나가. 근데 더 웃긴 건 이름이 촌스러운 사람은 본명도 촌스럽게 나오는 경우가 많아. 그게 서방복 없는 년이 자식복도. 그거 좀 웃기는 얘기인데. 저는 이름 같은데 스트레스 받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름 짓는 게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진짜 이름을 법식에 맞춰서 다 지으려면 모모모살님이 저 때문에 그런 일이 실제로 있었죠. 제가 이 얘기를 했는데 당신 손자가 있는데 이름을 지어달라 이렇게 해서 내가 그래 쉽지 않아. 특히 강씨, 김씨 이런 이름 앞에 기억이 들어가면 이름이 그지같이 나와요. 그게 오행 때문에 그렇거든. 그래서 성씨를 바꾸지 않으면 아마 쉽지 않을 거다 이랬는데 그걸 해달래. 그래서 내가 그러냐고 이러면서 요즘 애들이 까탈스럽거든. 예전에는 이름을 주면 예 이러고 했는데 요즘은 뭐가 마음에 안 든다는 둥 뭐 전다는 아유 나 그래서 내가 그거 안 하거든. 초성을 줬어. 뭐뭐를 넣어서 이름을 지어봐라. 근데 안 나오지. 왜냐면 김씨랑 강씨 이게 앞에 기억이 들어가면 이쁜 게 안 나와. 이응하고 시옷이 많이 들어가야 이쁘거든. 두 번째, 세 번째 글자에 이용 시옷이 많이 들어가야 이뻐. 아니 생각을 해봐. 발음상, 한국 발음상. 근데 기억이 들어가면 그게 성립이 잘 안 돼. 그래서 이쁘게 안 나와. 그래서 결국 포기했던데. 그래서 나한테 지어주면 안 되냐. 지어주면 빠꾸 맞고. 지어주면 애들한테 빠꾸 맞고. 그리고 이름이 짓기가 어려운 게, 부르기 좋고, 뜻 좋고, 뭐 이런 이름은 또 유명인 이름에 다 있어요. 그래서 이름 지을 때 이제 두 가지 우리 또 신경 쓰거든요. 그게, 발음 신경 써야 되지. 그 다음에 한글 오행, 그 다음에 한자, 수리, 뭐 이런 거 다 보거든요. 차라리 예전같이 학렬이 들어가면 쉬워. 학렬이 들어가면 쉬워. 그거 한 글자만 하면 되거든. 학렬이 들어가면 쉬워. 그런데 이게 또 한글 뜻도 이뻐야 되고 한문 뜻도 이뻐야 돼요. 한글 발음도 좋아야 되고. 야, 그런 이름을 우리나라 사람이 5천만인데 없겠냐? 하고 그걸 또 해놓으면 또 네이버에 쳐보면 연예인 이름이야. 그것도 덜 유명한 놈이면 괜찮은데 또 어느 정도 유명하면 안 돼. 또 제껴야 돼. 그래서 이름 짓기가 쉽지가 않아. 그런데 바꿀 수 있으면 이름 같은 경우는 뭐 주민등록증도 사진 촌스럽게 나왔으면 그냥 바꿔. 그냥 바꿔. 그리고 이름도 그냥 바꿔. 괜찮아. 근데 제가 언제나 얘기하지만 한 가지는 신경 써서 해. 너무 이렇게 조금 얼빙한 놈한테 가서 이름을 지으면 너무 현대적 이름을 지어. 그러면 우리도 딱 듣는 순간에 이름 바꿨죠. 이 얘기가 나온다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그 시대에서 약간 세련된 이름 정도를 지어야 돼. 너무 티나게 요즘 이름으로 지으면 안 돼. 그래서 그런 정도 생각을 해서 이런 건 바꾸면 좋고 얼굴도 스트레스 받지 말고 그냥 바꿔. 나는 몸에 돈 들이는 게 제일 절약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야, 가방을 사든 옷을 사든 뭐 좋은 걸 샀다고 쳐. 몇 번 쓸 건데 1년에 몇 번 쓰냐. 얼굴에 바르면 1년에 365일 24시간을 계속 써. 아니 그렇게 생각하면 편해. 가성비 짱이다. 가성비 짱이다. 그리고 사람이 당당해져. 뭔가 좀 있을 때 이렇게 좀 당당한 느낌이 있어. 근데 그게 또 뭐가 있냐면 남들은 신경 안 쓰는데 내가 컴플렉스가 있으면 자기가 자꾸 쭈삣쭈삣 한다니까. 자기 혼자서. 남들은 신경도 안 써. 왜? 노안이라 어차피 잘 안 보여.
그래서 신경도 안 써. 근데 지가 혼자서 이렇게 해요. 그 희한하다. 요즘 제 주변에 그 신봉사 그 심청이 딸로 둔 사람들이 여럿 있어가지고 눈을 키워오거든. 한 2주 동안 안 보였다가 눈이 커오는데 아니 그러니까 몇 번 안 본 사람은 제가 그거 구분 못해요. 눈이 커졌는지 뭐 줄어들었는지 어떻게 알아. 근데 계속 보던 면식범들은 나도 사람인데 그걸 모르겠냐고. 근데 되게 웃기는 게 그리고 수술하고 붓기 빠지고 이제 올 거 아니야. 그러면 약간 이렇게 약간 그 쇼파 뜯어먹은 개처럼 눈치를 본다. 개들도 그 자기 사고 치면 알거든. 야 이거 혼나는 거 아니야? 뭐 이러면서 그 약간 이렇게 눈치 보는 거 있어. 근데 눈치를 봐 사람이. 근데 뭐 한 게 뭐 이상해? 그렇잖아. 남들은 차를 타고 다니지만 나는 차를 얼굴에 하나 붙였다. 어때? 아유 좋은 거지. 좋은 거지. 그리고 오래 사는 시절에는 필요해요. 진짜 그게 필요해. 그게 돈 버는 방법이다. 다른 물건 사는 것보다 훨씬 나아. 무슨 성형외과 그 상담실장 얘기하듯이 하는데 그건 아닌데 저는 여러분들이 만족스럽고 행복하게 사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외모나 이름이나 이게 자신감하고 관련이 돼요. 그 자존감이 떨어지고 자신감이 떨어지면 사람이 행복하려도 행복할 수가 없어. 그래서 염색도 뭐 하고 싶으면 해보고 뭐 별짓을 다 해봐. 미쳐도 괜찮아요. 여러분 나이에는 미쳐도 괜찮아. 그리고 제가 평생 이렇게 약간 관종으로 살면서 하는 그게 있는데 욕은 배 타고 들어오지 않습니다. 욕 먹어도 괜찮아. 욕이 사람을 죽이지 않아. 괜찮아. 괜찮아. 그래서 해볼까 말까라는 정도 생각이 있으면 저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에요. 아니 꼭 이름이나 이런 거 아니더라도 뭐 물건을 사고 싶은데 살까 말까 그걸 사서 큰 문제만 안 일어날 상황이면 사. 그게 버는 거다. 그리고 그때 그게 필요할 때 사야 여러분들에게 추억이나 행복이 되지. 그 몇 년 뒤에 이제 좀 형편이 괜찮아졌어. 이미 다 유행 지났고 끝났어. 다 해보고 싶을 때 해봐야 돼. 그러니까 예전에 그런 거 있었잖아. 미니스커트 같은 거 유행하고 이런 거 있었잖아. 그때 안 입어봤으면 평생 못 입었어. 그때 입어보신 분도 있고 못 입어보신 분도 있을 거야. 그래서 다 시기가 있어. 그리고 행복하고 싶으면 약간 철판 깔고 같이 하자 그래. 같이 하자 그래. 야 나도 좀 같이 해볼까? 뭐 이렇게 괜찮아. 오래 사는 세상에는 그런 재미도 없으면 어떻게 살 거야? 그래서 인생 자체에 대한 관점을 여러분 부모님처럼 설계해서는 절대 안 돼. 그때는 빨리 갈 때고. 야, 아니 생각을 해봐라. 차 바꿨다고 생각해봐. 차 얼마 탈 건데. 그래, 내가 근검절약해서 10년 탄다. 얼굴 갈았잖아? 이거 30년 간다. 이거 30년. 30년짜리야. 왜 가성비가 더 높지? 왜 그렇게 생각을 해? 괜찮아. 그래서 해볼 수 있으면 너무 이상한 짓, 다른 사람에게 피해 주는 것만 아니면 해도 괜찮아.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렇게 살아도 내가 보기에는 큰 사고 못 쳐요. 큰 사고 칠 정도의 위인이 안 된다. 아유, 소심쟁이들.